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 산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또 뭐 경제도 안 좋은데 민주노총이 또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우리 조형권 대표님 모시고 네.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죄송합니다. 저 책 한 권만 주십시오. 제가 책을 여기 갖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놔뒀는데. 예. 자, 이 민변의 궤변이라는 그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예. 하여튼 이 책 소개 잠깐 해주시죠. 예. 네, 2014년도에 쓴 책이고요. 예.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예.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 폭력 시위 집단 앞에 무기력하다.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예. 대한민국 공권력 무력화의 배경에 누가 있나 봤더니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이런 집단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소리들을 모아서 이들이 어떤 얘기인지, 이들의 말이 왜 궤변인지를 제가 2014년도에 자료를 모아서 써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어저께 이제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생방송 도중에 해킹이 들어와서 PC를 공격해 버렸어요. 네, 그 네. PC가 완전히 그냥 갑자기 고장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오늘 부득이하게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4시하고 화요일 4시, 네. 화목 4시마다 민주노총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는 뭐 공익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민간 기업이니까 뭐 민간 언론사니까 이제 사익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이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저희가 주로 방송하는 게 북한 인권, 뭐 반중, 그리고 5.18 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리고 뭐 납북자 송환, 뭐 지금 한창 교회를 박해하는 에스더를 기도 운동이라는 데를 또 막 공격하는 그런 거 방어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뭐 언론 탄압 반대, 뭐 종교 탄압 반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는 70이 넘어가는데 조회수가 5밖에 안 나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민노총 얘기도 예. 저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격해야 할 요소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공격 한번 당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더 감사한 게, 네.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언론사인데 어떤 어젠다를 던졌을 때, 기사가 나갔을 때 반응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 이거 왜 썼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바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해킹 당하고 공격하고. 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게 제대로 짚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저희 방송 다운로드 받아 가셔도 저희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확산이 목적이니까 다운로드 받아 가시고요. 그 대신에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고,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세한 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번으로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책도 좀 많이 사주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얘기입니다.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예. 배틀 1. 예. 삼성전자 대 민노총. 예. 자, 삼성전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재벌 대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그죠. 예. 삼성전자. 그리고 그들의 직원. 예. 민노총. 예. 지금 세력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예. 약 10초, 15초 이렇게 화면이 정지돼 있어요. 예. 왠가 하고 봤더니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로딩하는 시간이 드는데, 제일 첫 화면이 방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11월 21일 한다 총파업 이 얘기입니다. 뭐 예.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촛불 정권이라면서 촛불 집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만들었고 했는데, 왜 민주노총이 나가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자기들 정권인데 왜 또 데모를 합니까? 뭐 어떤 신문 사설에는
그 요즘 민주노총이 할 일이 없다. 아, 예. 이 정부가 대신 다 해주니까 예, 예. 뭐 이런 얘기가 사설에 나올 정도로 아. 밀월 관계가 확실한 이 정부와 예. 민노총이 예. 또 무슨 이유로 11월 21일 날 통파업을 한다라고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국민들을 지금 협박하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 민주노총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 저는 21세기 미래교육연합에서 교육시민운동을 하던 중에 예, 예, 예. 지난 2012년도에 예, 예. 한판 붙자 강남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 강남 주민들 전체하고 붙자는 겁니까? 제목은 제가 약간 좀 예. 이제 낚으려고 한 건데요. 낚시네요. 예. 강남 좌파를 아, 말하는 거였습니다. 강남 좌파. 예, 예. 한판 붙자 강남 좌파. 강남 좌파에 비해서는 달동네 우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 달동네에 사는 가난한 분들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예. 시장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시장에 순응한다. 예. 그래서 달동네 우파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는데요. 예. 강남 좌파는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좌파라는 용어를 제가 붙인 이유는 그들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판 붙자 강남이라는 책을 쓴 바가 있고요. 예. 그 뒤 2년 후인 2014년도에는 방금 우리 성상훈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이 민변의 궤변 예. 이 책을 제가 쓴 바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서점에 가면 네. 사실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은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 민변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제가 2012년, 2014년 이런 책들을 쓰면서 교육 시민운동을 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예. 시민운동가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차를 타고 가면서 예. 제 차 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서울에서 저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울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열흘 후에는 저 사진이 전국적으로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의 그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뭐 크게 문제 없거나 혹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결집시킨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자, 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내 유보금 900조 재벌 곡간을 열어서 예. 중소상인 최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살자 이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현수막의 기자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에 관련된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요. 예. 어디에서 기자회견을 했냐면 금속노조, 이 금속노조네요. 현대차 지부, 예.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언제 했냐면 6월 24일, 2016년도 예, 6월 예. 24일에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2018년도까지 매년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잠깐만 위에 보시죠. 위에 볼까요? 예. 이거 보니까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돼 있는데 저 동성애자들 그 색깔이 무지개 색깔인가요? 예, 빨주노초 파란보. 예. 비슷한. 또 보면 그런 또 예리한 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민주노총 홈페이지 가 보니까 무지개로 연합하자 뭐 이런 문구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 동성애자들하고 지금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이 같은 해 2016년 6월 28일에는 이제 민주노총이 아닌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예. 전경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는 어림턱도 없는 얘기다. 예. 이건 사기 선동에 불과한 얘기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있는 증거 또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현황 발표 기자회 그 회견을 하는 건데요. 기자회견 순서에 보면 첫 번째 발언의 연사가 누굽니까?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 일은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 김진표 의원 이분이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크다. 883조 원이다. 그만큼 재벌 대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예.
이렇게 해서 규제를 풀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서울경제신문 올해 7월 23일 김현상 기자가 보도한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내유보금, 곧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현금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큰 오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동아일보에서도 예. 사내유보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2014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풀었냐면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제가 글자를 다시 타이핑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예. 기업이 벌어들인 예. 이익 중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토지, 건물, 공장, 설비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이꼴 현금이라는 식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동아일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럼 뭐 네. 당연히 잘못된 게 저희도 뭐 작은 기업이지만은 그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쌓아놓는 거는 한 달, 두 달 후에 직원 잘못된다 하더라도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네. 뭐 또 우리 들어갈 돈,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속 써야 되니까 돈이 생기면은 돈이 생긴다고 직원들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쌓아놓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현금으로 쌓아놔도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현금으로 다 쌓아놓을 틈이 없이 예. 토지, 예. 건물, 공장, 설비, 유가증권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사내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그 현금성 자산은 2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아니다. 반박 자료를 내고 있는 거죠. 사내유보금 거의 다 현금성으로 존재한다. 또 한쪽에서는 20%인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사인에서는 2015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진실이라는 보도를 냈어요. 시사인 아시죠? 예. 그 주진우 기자 있는 데 아닙니까? 저 김호준 씨하고 같이 방송하는. 네, 시사인이라면 예. 뭐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우파 쪽보다는 좌파 쪽에 있는 매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5년 1분기 삼성전자의 경우 부채가 60조 원이고 사내유보금이 160조, 합해서 자본금까지 227조의 돈이 이렇게 썼다. 실물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88조, 예. 매출 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46조, 예. 성급비 10조, 예. 그리고 현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73조인데 예. 73조 중에서 중소기업 지배지분, 예. 중소기업 지배지분을 당장 회수하면 예. 내 지분이 없어지므로 내가 중소기업을 지배할 수 없으니 예. 이 지배지분 17조를 뺀 예. 56조 원이 비로소 현금성 자산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사인의 기자가 예. 이렇게 56조 원, 160조 원 중에 56조 원이 현금성 자산이다. 예. 그런데 이 기자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예. 이 같은 자금 운용의 재원 중에 투자 60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안되어야 한다라고. 이게 부채 60조 원. 부채 60조 원. 예. 그러니까 56조 원으로 부채 60조를 갚으려면 4조가 더 부족한 거죠.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있지만 부채가 더 크다. 예. 어디의 경우 국내 1위 전 세계 톱 기업 삼성전자가 이렇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줄 거 미리 다 제하고 나면은 차포 떼고 나면은 남는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사인의 유보금 설명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예. 화면으로요. 자, 현금성 자산 56조는 부채 60조 원을 갚으려면 4조 원 모자라는 돈이다. 아.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예. 다 그대로 그냥 나누어 퍼서 누군가한테 퍼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설령 현금성 자산이 부채를 다 갚고도 현금성 자산이 56조가 있으면 예. 그것은 누구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주들 겁니다. 아, 주실 거. 예.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 설명 자료 한국경제신문이 언제 보도했냐면 2014년 7월 14일에 보도한 자료인데요. 예. 그래프를 키워봤습니다. 캐나다는
2005년에서 2011년 당시에 예. 그 평균 해서 보니까 캐나다의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 중에서 예, 예. 이익금이 나면 법인세도 내고 뭐 다 내고 이제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6%를 배당을 한다. 이게 현금 배당 성향입니다. 예, 예. 자, 호주는 53%, 프랑스는 51%, 영국 48%, 미국도 37%고 일본도 34%에 이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배당을 22.4%는 뭐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 배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왜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관들,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의 그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들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배당을 적게 주는데 예. 아니 성상훈 기자께서 기자하지 마시고 예. 그 영국의 증권 애널리스트, 예. 투자 전문가 예. 뭐 이런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기업에 돈을 투자하시겠어요? 이 그래프 당연히 뭐 보더라. 캐나다에다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한국의 주식에 돈을 사는 거죠? 왜일까요? 그러면 한국에 저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예. 어떻게 배당금도 적게 주는데 이게 뭐 주식의 가치가 확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배당은 비록 적지만 예. 주가 상승이 예. 더 크다.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쓸만하다. 이런 겁니다.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가 300년 동안 이룩한 거, 예. 200년 동안 이룩한 거, 일본 150년 동안 이룩한 거, 예. 이걸 우리는 지금 50년에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개발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그 나라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식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배당을 적게 주더라도. 예. 자, 그뿐 아닙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작년 자료니까 이게 보도가 2017년에 됐으니까 2016년 자료입니다. 예. 프랑스가 65.7%입니다. 여기 프랑스가 51%였었어요. 예. 2005년에서 2011년까지 51% 배당을 하던 프랑스 기업이 2016년에는 65%로 뜁니다. 예. 미국도 37% 배당을 하던 기업들이 예. 53.4%로 뜬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미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래야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좀 침체돼 있고 하니까 이게 회사의 기업 가치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이거를 올려대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런 기업들의 그 투자 그에 대한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거지요. 자,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 대한민국 증권거래소 거기에서 2012년부터 보통 5년치 자료를 분석을 하는데요. 밝히고 있는데 제가 올해치 작년치를 엮어서 두 개를 모아봤습니다. 2012년에서 2017년도치까지 봤더니 2012년도에는 배당금 총액이 11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거의 늘지 않았어요. 11조 8천억, 7천억 원 늘었어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 2년에 걸쳐서 푹푹 늘었어요. 이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사내 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매기겠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최경환. 그래서 최경환의 최자를 이름 따서 초이노믹스, 최노믹스죠. 초이노믹스의 결과 아니 사내 유보금에다가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기업들은 이제 정부가 바란 건 뭐였냐면 재투자하거나 임금을 많이 주거나 배당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투자 임금은 찔끔 늘리고 배당만 펑펑 효과 못 낸 기업 소득 환류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예. 배당 금액이 이렇게 쭉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임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예. 투자도 크게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예.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 예. 한국에 더 이상 임금을 늘릴 게 없다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임금을 늘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이 예. 주로 소속되어 있는 예. 금속노조, 예. 현대차, 예. 조선, 예. 반도체 예. 이런 데 회사들이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하청, 국민 대다수의 월급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월급을 재벌 대기업들이 월급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요. 예. 그런데 그들 월급이 적지 않습니다. 자,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과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의 관계를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국내 총 생산 그래프입니다. 예. 자,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쭉 아주 뭐 굉장한 성장 속도죠. 예.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한번 꺾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꺾였다기보다는 정체죠. 97년도인 것 같은데요. 98년도 IMF IMF 위기 때 때입니다. 예. 이때 이제 그 피용자 보수가 정체되는 게 아니라 꺾이기도 합니다. 예.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줄어들거나 구조조정당해서 많은 이들이 월급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뒤로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우리는 2008년도에 예. 그 아주 잘 극복을 잘 했죠. 극복해- 여기 보세요. 사실- 98년처럼 꺾였습니까? 아니면 계속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금융위기를 아주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 피용자 보수 그리고 영업잉여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 선에서 더 꺾여서 깊이 올라가는 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2008년입니다. 예.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소득은 훨씬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업잉여는 어떻습니까? 점차 둔화되고 있는 거죠. 아, 예. 자, 이 영업이익이 이제 그 기업의 예. 사내 이익으로 남는 거죠. 배당도 주고 뭐 이런 예, 거니까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 예. 자, 그 사내 유보금을 더 풀면 연봉 1억을 받는 대기업 귀족 노조의 임금만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그대로 두고 있자니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했다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한국의 그 배당을 많이 했어도 요 정도입니다. 예. 배당을 많이 해도 요 정도인데 좀 꺼버리시죠. 예. 예, 그럴까요? 예. 배당을 많이 해도 이 정도인데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배당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예.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예. 결국 배당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 기업보다 훨씬 배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결국 회사에 이렇게 돈이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IMF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예.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적어도 자기 회사 직원 월급을 3년은 줄 게 있어야 된다. 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내 유보금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당장 곡간을 열어서 국민이 나눠 갖자. 예. 국민이 나눠 가질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정치 선전 선동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요. 예. 오늘 드릴 핵심 말씀은 또 이 그래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의 소득 유형별 분배 구조의 변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 여기에 따르면 자, 제일 윗줄이 10분위로 나누어서 예. 소득 상위 10%의 평균 소득입니다. 예. 한 달 월 평균 소득입니다. 이게 500만 원이죠. 예. 1990년대에 이미 500만 원에 근접해서 한 달에 예. 지금 이게 500만 원이면 지금 8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2014년까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10%와 그 다음 상위 10%의 간격이 굉장히 크죠. 이 밑에는 촘촘하고요. 제일 못 버는 10%, 제일 못 버는 10%는 아주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4년까지 무려
24년이라는 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예. 사반세기 동안 이 최저임금을 받는 최하층 소득 10%는 그대로입니다.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예.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수평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최고 상위 계층의 월급 받는 사람들은 수평선이 아니라 IMF 위기 때 꺾였어요. 이때 예, 힘들었어요. 예,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힘들었어요. 예.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자는 더 잘 살게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뭐 900조 그거 곡간 열어 가지고 열면은 뭐 1만 원 이상 뭐 된다. 저 최저임금이 1만 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정치 선동에 불과한 거네요. 그 곡간을 열면 예. 여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사람들은 주식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돈이 있으니까는 뭐 네, 집도 강남에 두세 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집값 올라 좋죠. 배당 받아 좋죠. 예. 곡간 열어서 이 사람들 또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아, 나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 재산을 가지고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빼앗을 성질도 아니고 예. 전부 다 현금성 자산도 아니고 예. 빼앗아서도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들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 최하층민들한테 돌아올 돈이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예. 그게 지금 경제학자들의 얘기고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노총이 결과적으로 자기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게 그런 내용이죠. 예. 자, 가계부채가 지금은 1,600조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2015년 얘기입니다. 예. 2015년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가계 돈 안 쓴다. 지난해 잉여자금 91조 7천원. 예. 가계부채가 1,300조일 2015년 당시에 예. 가계 잉여자금이 100조 원 가까이란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찌들어서 빚이 있고 이자를 갚을 돈도 없는데 예. 어떤 가게들은 잉여자금이 많아서 은행에다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저 민주노총 저 귀족노조들은 또 소위 말해가 지금 뭐 집들 갑자기 막 헐값에 나오고 하면은 다 사들여서 더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말이죠. 월급도 많이 받고, 예. 저는 뭐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예. 일한 만큼 대접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 중에는 월급이 1억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경영을 예. 잘해서 실적이 좋으면 예.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상위 10%는 말이죠. 예. 우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을 짜서 그렇게 자기들이 버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봤더니요. 직원 고용 많은 기업수는 2014년 자료입니다. 삼성전자가 96,000명, 예. 현대차가 6만 명, 예. LG전자가 37,000명. 예. 대기업들이 이렇게 고용 창출을 많이 합니다. 예. 이거 중소기업 몇십 개, 몇백 개가 고용 창출하고 있는 규모를 한 회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인당 평균 급여도 1억 원, 아. 9,700만 원 연봉으로 예. 6,800만 원, 기아차가 9,700만 원, 2014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0대 재벌 대기업이 88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아.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 88만 명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연봉이 6,30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이. 예. 자, 또 조사해봤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100대 기업을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예. 남의 자료가 아니라 제가 다 일일이 한 줄 한 줄 만들어 나간 거예요. 예. 기업 정보 공시 자료를 보고 예. 자, 법인세 납부액 2014년 기준으로 4조 4천억을 삼성전자가 냈고요. 예. 현대차가 2조 3천억을 냈고요. 예. 이런 순서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삼성은 뭐 10조 이상 14조로 14조, 불었죠. 예. 2017년도에 14조로 예. 2014년에서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4조가 14조의 법인세로 불었어요. 현대차는 뭐 법인세 못 냈다면서요? 못 냈습니다. 야. 예,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예. 연결재무제표상입니다. 요것은 예. 자, 그렇게 자 노조가 있는
현대차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법인세도 못 냈다. 예.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 예.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법인세가 10조 원이 늘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삼성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 법인이 살려면 예. 기업이 살려면 기업의 발목을 이렇게 노조가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당기순이익에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요. 이 당기순이익들이 모여서 이 당기순이익 30대 기업 당기순이익이 모여서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고 그중에 또 다시 투자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사내유보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예. 사내유보금 이꼴 현금 결코 아니다. 예. 그중에 일부이다. 그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20%에 불과하다. 예. 그것도 부채 정리하고 나면 더 얇아진다. 예. 사내유보금 900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네. 예. 거짓말이다. 예. 민노총의 재벌 환수 주장은 사기고 선동이다. 나쁜 놈들이네. 예. 자신들 월급 주는 대기업은 손대지 말라는 예. 민주노총의 허위의식이다. 예. 재벌 망해라. 재벌 재산 환수하자. 나한테 월급 주는 재벌 대기업은 빼고. 예. 그럼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죠.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11월 21일 한다 총파업 민노총. 아니 저렇게 그 예. 많이 처먹는 돼지 새끼들이 또 더 처먹겠다고 지금 파업을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예. 민노총이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까지 가서 예. 또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11월 21일 예. 체포된 노조원들 석방하라. 예. 그 명분으로 예. 체포 당하려고 아. 검찰 앞에 간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어딘가를 점거하고 GM 사장 사무실 점거하고 했는데 그건 미국에서 그거는 테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대검찰청에 저렇게 들어간 거는 일부러 체포 당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무시당한 거고요. 예. 체포 당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체포 당하고 그리고 데모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데모하면은 사람들이 야 경제도 안 되는데 너희 돈 1억씩 받는 놈들이 왜 데모해? 이런 뭐 그게 있으니까는 데모 하긴 해야 되고 하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체포 당하고 나가지고 풀어주라 이렇게 데모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민노총이 망할 때까지 우리 성상훈 대표께서는 30부작 특별 방송을 하자고 하는데요. 예. 저는 민노총이 망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예. 야, 이 보니까 전부 사기꾼들이 많이 이 사람들은 예. 연봉도 1억씩 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아니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그 예전에 제가 요양원 어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금속 노조에서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일산의 어느 그 동구의 그 요양원에 와 가지고 그 개인 병원 건물에다가 빨간색 라카로 칠하고 완전히 그 핵이 망치간 짓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 타운인데 그 우리 어르신들 쉬고 있는데 아침마다 깽가리 치고 저녁에 깽가리 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아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진짜 테러 집단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짓말에 사기까지 치는구만요. 예. 우리 성상훈 대표께서 이 동영상을 예. 민주노총 지도부에도 전달을 해주시고 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도 전달을 해주시면 예. 대부분의 그 하위 월급에 속하는 예. 귀족 노조 말고 예.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서 예. 부품 회사 다니면서 예. 연봉 1억씩 받는 예. 그 현대화된 모듈의 그 조립 라인에서 근무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한테 종속당해서 살고 있는 예. 부품 회사 금속 노조가 보면 예. 이거 자기들이 보고 좋아할 겁니다. 예.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민주노총이 예. 통틀어서 다가 하나가 아닙니다. 예. 그 안에도 예. 함께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보니까 이분은 매 태극기 집회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하는데 민주노총 회원이더라고. 아유 왜 거기 하냐 회비 내고 하냐 하니까 회비를 그냥 월급에서 그냥 강제로 떼간대요. 그리고 그거를 회비를 안 내면은 일자리를 안 준다 하더라고. 일거리를. 이야. 그것만 가지고 따로 방송 30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박정희 벤처 황제 박정희란 프로그램을 김용삼 편집장님하고 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정규 TV 그러니까 펜앤마이크에서 이게 또 뭐 하실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영전돼 가지고 스카우트해서 가셨는데 저희가 이 기획력이나 방송을 만드는 기획력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모셔가더라고. 김규라 작가도 그 전에 방송하다가 모셔가고 또 우리 김명삼 편집장도 모셔가고 아마 저 우리 조영곤 대표님도 모셔갈 것 같습니다. 아유 성 기자님 이게 참 성 기자님 우리 성 대표님 마음이 이렇게 넓으셔가지고 그걸 또 좋은 소식이라고. 저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아니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마지못해 명맥이라도 유지하자 해가지고 방송을 한 3개월 했는데 3개월 하다 보니까 더 큰 데서 이게 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니까.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성 대표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정기 후원도 좀 하시고요. 아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4시, 화요일 4시입니다. 예.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